1972년 가을 경북 구미의 공단 외곽주택가였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낮게 깔린 날이었습니다. 골목길은 좁았고 집들은 서로 붙어 있었습니다. 김지은은 그날도 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8살이었습니다. 손에 든 것은 학교에서 받은 상장이었습니다. 그림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칭찬했지만 지은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대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높고 날카로웠습니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상장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대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 김민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빠, 지은이 불렀습니다. 민수는 연필을 쥔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12살이었습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밥상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상 끝에 앉았습니다. 40 중반의 나이였지만 이미 백발이 섞여 있었습니다. 공장 감독이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야, 시험은 어땠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몇 등? 2등입니다. 숟가락이 밥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움찔했습니다. 지은은 숨을 멈췄습니다. 장남이 2등이면 되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상장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상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의미 있는 것은 순이었고 성별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지은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이상하다고. 다른 집도 이럴까? 친구네 집도 이렇게 조용할까? 웃음소리가 없고 칭찬이 없고 안아주는 사람이 없을까? 하지만 지은은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말해주었습니다. 참아라. 견뎌라. 말하지 마라. 그것이 이 집의 규칙이었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넓은 들판이나 바닷가나 아무도 소리치지 않는 곳으로.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이 집에서 눈을 떠야 했습니다. 상장은 가방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꺼내지 못한 칭찬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기쁨이었습니다. 지은은 그날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8살의 아이가 배워서는 안 될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지은의 몸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2학년 여름부터였다. 아침마다 속이 뒤집혔다. 교복 치마가 조금씩 끼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점점 낯설어졌다. 창백했다. 눈밑이 검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누군가의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얼어붙었다. 오빠의 기침 소리. 거실에서 신문 넘기는 아버지의 손길.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어머니의 한숨. 모든 소리가 경고였다. 지은은 방문에 귀를 기울였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 발걸음이 가까워지는 기척. 그럴 때마다 이불 속으로 숨었다. 지은아, 밥 먹어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무덤덤했다. 네, 지은은 식탁에 앉았다. 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있었고 오빠는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다. 지은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다. 왜 안 먹냐? 아버지가 신문을 내렸다. 배가 안 고파요. 안 고파. 밥상 받아놓고 안 먹겠다고? 죄송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다시 신문을 들었다. 오빠는 계속 밥을 먹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돌아갔다. 지은은 그날도 학교에 갔다. 수업 시간 내내 창밖만 바라봤다. 친구가 말을 걸었지만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화장실로 도망쳤다. 거울 속 얼굴을 들여다봤다. 이게 나인가? 이 얼굴이 내 얼굴인가? 2달이 지났다. 생리가 멈춘 지 오래였다. 지은은 알고 있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배가 조금씩 불러왔다. 교복 치마를 헐렁한 걸로 바꿨다. 체육 시간엔 아프다고 핑계를 댔다. 어느 날 밤 지은은 어머니 방문 앞에 섰다. 노크를 하려다 손을 멈췄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문고리를 잡았다. 문을 열었다. 엄마, 어머니는 이불을 개고 있었다. 고개를 돌렸다. 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머니는 이불을 내려놓고 지은을 바라봤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혔다. 뭔데? 저,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설마. 침묵이 흘렀다. 누구 애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다. 차가웠다.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말할 수 없었다. 입을 열 수 없었다. 누구 애냐고? 오빠, 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뭐라고? 오빠가, 입 닥쳐. 어머니가 지은의 입을 막았다. 손바닥이 차갑고 단단했다.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절대로. 지은은 숨이 막혔다. 어머니의 눈에서 공포를 봤다. 분노가 아니었다. 공포였다. 이 집안이 뭐가 되는 줄 아냐? 내 오빠가 어떻게 되는 줄 아냐? 하지만, 됐어. 아무 말 말고. 어머니는 지은을 방에서 밀어냈다. 문이 닫혔다. 지은은 복도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사흘 뒤 어머니는 지은을 데리고 시외버스를 탔다. 어디 가는 거예요? 조용히 해. 버스는 2시간을 달렸다. 산골 마을의 낡은 한의원 앞에서 내렸다. 간판도 없는 곳이었다. 어머니는 지은의 손목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약 지으러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나이 든 남자가 지은을 침대에 눕혔다. 배를 만졌다. 맥을 짚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3달 됐네요. 가능합니까? 가능은 하지. 근데 돈은 드릴 테니 그냥 해주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은은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어지러웠다. 누군가 배에 손을 댔다. 차가운 쇠붙이가 피부에 닿았다. 엄마, 지은이 중얼거렸다.
엄마 싫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술은 1시간 걸렸다. 지은은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했다. 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비명을 질렀지만 누구도 듣지 않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지은은 걸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지은을 방에 눕히고 문을 닫았다. 밖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다. 피가 흘렀다. 배가 아팠다. 눈물이 났다. 문 밖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애가 왜 저래? 감기 걸렸대요. 며칠 쉬면 괜찮을 겁니다. 학교는? 제가 연락했어요. 쯧. 발소리가 멀어졌다. 지은은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할 수 있었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열흘이 지났다. 지은은 학교로 돌아갔다. 친구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선생님은 결석계를 받고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은의 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밤이 되면 악몽을 꿨다. 낮에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다. 말수가 줄었다. 밥을 먹지 않았다. 몸무게가 빠졌다. 친구들이 물었다. 너 요즘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졌다. 어느 날 저녁 오빠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지은은 그 옆을 지나갔다. 오빠는 지은을 보지 않았다. 지은도 오빠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나가는 순간 오빠가 중얼거렸다. 조심해서 다녀. 지은의 발이 멈췄다. 오빠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지은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었다.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지은은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잠갔다.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멀리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지은은 그걸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이 집에서, 이 동네에서, 이 침묵 속에서. 그리고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겨울이 왔다. 출산은 한겨울 새벽에 이루어졌다. 산부인과가 아닌 집에서 멀리 떨어진 조산원이었다. 어머니는 지은을 태운 택시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흔들렸다. 진통은 길었다. 지은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조산원 할머니가 괜찮아, 소리 질러도 돼 하고 말했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소리를 내면 무너질 것 같았다.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왜 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 아이가 태어나자 조산원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작은 울음소리가 터졌다. 지은은 그제야 숨을 쉬었다. 조산원 할머니가 작고 붉은 생명을 지은의 가슴에 올려놓았다. 지은은 그 무게를 느끼며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아이는 눈을 감은 채 작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 숨결이 지은의 손끝으로 전해졌다. 이름은 지었어? 할머니의 물음에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름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아니, 생각하기 싫었다. 이름을 지으면
이 아이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민호, 어머니가 대신 말했다. 지은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집안 돌림자야. 그래야 집안에서 받아들여.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호. 지은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아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지은은 아이를 안은 채 작은 방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며칠째 방문을 열지 않았다. 오빠는 집에 없었다. 어머니만이 가끔 문을 열고 들어와 밥그릇을 놓고 갔다. 먹어라. 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나갔다. 지은은 밥그릇을 보다가 아이를 내려다봤다. 아이는 작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배가 고픈 모양이었다. 지은은 아이를 안고 젖을 물렸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아이는 본능적으로 빨기 시작했다. 그 순간 지은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슬픔도 기쁨도 아니었다. 그저 눈물이 나왔다. 아이는 계속 젖을 빨았고 지은은 그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밤이 되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 아침에 내보내.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더 크게 울렸다. 이 집에 그런 애를 둘 순 없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지은은 아이를 더 꽉 안았다. 아이는 자고 있었다.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지은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명확한 생각을 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지킬지는 몰랐다. 하지만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이상 자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만은 알았다. 사흘째 되는 날 오빠가 집에 돌아왔다. 지은은 방문 틈으로 오빠의 뒷모습을 봤다. 오빠는 아버지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지만 곧 오빠는 다시 집을 나갔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가 지은의 방으로 들어왔다. 짐 싸. 어머니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지은 앞에 놓았다. 어디 가요? 서울. 내 이모네 공장 근처에 방 하나 얻어뒀어. 거기서 일하면서 애 키워. 지은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여전히 지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버지한테는 내가 말할게. 너는 그냥 가. 오빠는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작게 말했다. 오빠 일은 신경 쓰지 마. 너는 내 일만 생각해. 지은은 더 묻지 않았다. 무엇을 물어도 대답은 없을 것 같았다. 어머니는 보따리 안에 든 몇 장의 돈을 꺼내 지은의 손에 쥐어줬다. 이거 가지고 당분간 버텨. 나중에 또 보낼게. 엄마, 지은은 처음으로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지은은 묻고 싶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왜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는지, 왜 오빠를 묻지 않는지.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을 보는 순간 지은은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도 무너지고 있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견디고 있을 뿐이었다. 잘 살아라. 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방을 나갔다. 지은은 아이를 내려다봤다. 아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지은은 보따리를 열어 안에 든 것들을 확인했다. 옷 몇 벌, 기저귀 천,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 수첩을 펼치자 어머니의 필체로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지은은 수첩을 덮고 아이를 안았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지은은 그 빛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제 여기가 아닌 곳으로 가야 한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를 지키려면 먼저 자신이 살아남아야 했다. 그것이 이제 지은의 유일한 이유였다. 아이가 잠든 뒤 어둠 속에서 머릿속으로 길을 그렸다. 새벽 첫 기차 시간, 역까지 가는 방법, 필요한 돈, 챙겨야 할 물건들.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두려웠다. 서울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다. 누구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곳. 하지만 그게 바로 이유였다. 아무도 자신을 모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출발은 새벽 4시였다. 지은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아이의 분유, 그리고 숨겨둔 돈을 넣었다. 많지 않았지만 시작하기엔 충분했다. 민호는 아직 자고 있었다. 지은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업었다. 아이는 잠결에 고개를 지은의 어깨에 묻었다. 문을 열었다. 거실은 어두웠고 집은 조용했다. 지은은 한 걸음씩 현관으로 향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다. 현관문을 열 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오빠였다. 그는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은도 말하지 않았다. 둘은 잠시 마주 보았다. 그리고 지은은 문을 닫았다. 기차역까지 걸어가는 길은 멀고 추웠다.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다. 서울은 차가웠다. 역에 내렸을 때 사람들은 모두 바빴다. 아무도 지은을 보지 않았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그게 오히려 안심이 됐다. 지은은 값싼 여인숙을 찾았다. 방은 좁고 낡았지만 문에는 자물쇠가 있었다. 지은은 처음으로 스스로 문을 잠갔다. 그날 밤 지은은 울었다.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안도 때문이었을까?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민호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괜찮았다.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다. 식당, 세탁소, 공장. 지은은 가리지 않고 문을 두드렸다. 대부분은 아이 때문에 거절했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한 식당 주인이 지은을 받아줬다. 애 없고 일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일은 힘들었다. 설거지, 청소, 배달.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고 손은 늘 거칠었다. 하지만 지은은 불평하지 않았다. 저녁이 되면 민호를 안고 여인숙으로 돌아갔다.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웠다. 그리고 지은도 잠들었다. 가난했다. 힘들었다. 하지만 밤에 문을 잠그고 마음 편히 잘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안전하게 느껴졌다. 시간이 흐르며 지은은 조금씩 익숙해졌다. 민호는 웃음이 많아졌다. 지은이 퇴근하면 아이는 팔을 벌리며 뛰어왔다. 그 순간이 지은의 하루를 지탱했다. 어느 날 식당 주인이 물었다. 가족은 어디 있어? 없어요. 지은은 짧게 대답했다. 혼자 키우는 거야? 네, 주인은 잠시 지은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대단하네. 쉽지 않을 텐데.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살아야죠. 주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은은 이름을 바꿨다. 호적에 남은 과거를 지울 수는 없었지만 부르는 이름은 바꿀 수 있었다. 사람들은 지은을 수진이라고 불렀다.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아이의 출생 배경도 숨겼다.
사람들이 물으면 지은은 남편이 일찍 죽었다고 말했다. 거짓말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다. 과거는 점점 멀어졌다. 아버지의 목소리도, 오빠의 침묵도, 어머니의 한숨도 모두 저 멀리 남겨졌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은 민호를 안고 작은 공원에 앉았다. 아이는 지은의 무릎에서 까르르 웃었다. 지은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도망친 게 아니다. 선택한 거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건 도망이 아니라 용기였다.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했다. 잘했어. 민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지은의 불안을 조금씩 밀어냈다. 지은은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다. 28살의 봄이었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햇빛이 잘 들었다. 민호가 학교에 간 뒤의 고요함은 이제 공포가 아니라 평온이었다. 식탁 위에는 민호가 받아온 상장이 놓여 있었다. 학급 회장 당선 증서. 지은은 그것을 보며 웃었다. 아이는 자신과 달리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다. 당당하게 손을 들고 친구들 앞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아이로 자랐다. 10년 전 새벽 기차를 탔던 날이 아직도 또렷했다. 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날. 하지만 과거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악몽은 여전히 찾아왔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움찔하는 습관도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지은은 살아냈다. 처음엔 식당 설거지로 시작했다. 주방 구석에서 그릇을 씻으며 하루를 버텼다. 민호를 업고 일했던 날들, 아이가 울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돌아가야 할 것 같았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넓어졌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미애 언니는 지은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 사람이었다. 혼자 키우시나 봐요? 힘들죠? 지은은 경계했다. 하지만 미애는 캐묻지 않았다. 그저 가끔 반찬을 나눠주고 민호를 자기 집에 데려가 놀게 했다. 그런 작은 친절이 지은에게는 처음이었다. 어느 날 미혜가 물었다. 과거가 힘드셨나 봐요. 말 안 해도 보여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혜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괜찮아요. 다 그러면서 살아요. 지나고 나면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그 말이 지은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민호는 건강하게 자랐다. 축구를 좋아하고 수학을 잘했다. 가끔 친구 엄마의 직업을 물으며 왜 엄마는 공장에 다니냐고 물었지만 지은은 차분히 대답했다. 엄마는 이 일이 좋아. 민호 밥 먹이고 학교 보낼 수 있으니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게 지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지은은 어느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도망친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날 새벽 기차를 탄 건 패배가 아니었다. 싸움이었다.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한 조용하지만 단단한 저항이었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다. 오빠의 얼굴, 아버지의 목소리, 어머니의 침묵. 그 모든 것이 여전히 가슴 한쪽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지은의 전부는 아니었다. 지은에게는 이제 민호의 웃음이 있었고 햇빛 드는 방이 있었고 스스로 읽고 쓰는 힘이 있었다. 어느 봄날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며 말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그러셨어. 힘든 일을 이겨낸 사람은 눈빛이 다르대. 지은은 멈칫했다. 그래서 나 엄마 눈 보고 생각했어.
엄마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지은은 아이를 안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이 뜨거웠다. 저녁을 준비하며 지은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석양이 아파트 단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 도시에서 지은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당당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 살아갔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지은은 부끄러운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아이에게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준 사람이었다. 그날 밤 민호가 잠든 뒤 지은은 오래된 공책을 꺼냈다. 글은 서툴렀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다. 나는 김지은입니다.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글씨는 떨렸지만 문장은 단단했다. 지은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은 창문들. 지은도 이제 그중 하나였다. 더 이상 닫힌 집 안의 아이가 아니었다. 스스로 문을 열고 빛을 켜는 사람이었다.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지은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살아갈 것이다. 아이와 함께 자신의 이름으로